남북 경협 기대감 최고조, 현대주, 양봉라이트인가요? 네, 설 연휴 동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달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베트남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남북 경협의 대표 주자 현대그룹주들 과연 양봉라이트일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대표님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눌러주셨어요. 특히 현대주에 대해서는 그 내일부터 창립 기념 행사가 북한에서 열리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이 소식이 더불어서 두 분 누르신 것 같은데 한 분씩 의견 들어볼까요? 먼저 신학수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 저는 현대가 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련돼 있는 주식은 기대감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끌어왔었던 이슈의 하나 이 부분이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이겠죠. 그렇다면 언제냐? 지금이냐? 그 이전이었었냐?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끌어온 것 같아요. 지금 뭐 남북 경협에 관련돼 있는 부분, 금강산 관광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됐다 안 됐다. 지금 개성공단에 관련돼 있는 것도 거의 또 해제돼 있다가 지금 또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또 만에 하나 진짜 종전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기념 오파도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 뭐 현대가 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남북 경협에 관련돼 있는 주식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시세에 대한 분출,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관건은 이 대북 제재 완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북미 회담에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이동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까지는 제가 지금 전망을 좀 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쪽에서는 그렇죠. 핵 안 뺏기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좀 해제 조치를 좀 받고 이런 내용들이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줄 것 덜 주고 북한 쪽에서 핵 신고 시설이라는 리스트 제출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핵폐기 쪽으로 가는 쪽,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아마 접점을 좀 찾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완전한 비핵화 쪽으로 간다라는 내용은 뉘앙스는 색깔이 상당히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많이 퇴색된 것 같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북한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쪽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것인가? 일단 이제 북한을 계속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당근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당근을 주는 게 이제 일부 이제 금강산 관광 해제권이라든지, 그다음 개성공단 일부 가동권이라든지, 아마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핵폐기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협상에서 안 될 것 같고, 이제 굳이 받아낸다라고 하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핵 이송 수단, 그러니까 ICBM 폐기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국제적으로 좀 이제 이슈화가 되는 핵신고 시설 내지는 핵시험장 폐기 내지는 신고 시설에 대한 어떤 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얻어내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자기네들은 다 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주식시장 쪽에서는 일단 이제 경제제재 해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미봉책이지만 만족할 만한 어떤 수준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 신학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좀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체제에 대한 부분의 보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쪽에 물꼬가 튼다면 진짜 뭐 화통하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딱 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쳐내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의심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쥐고 있어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었었고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류에 대한 부분이라면 넘겨줄 건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종전선언이 된다면 굳이 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북한이 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기념적으로 일단은 뭐 실제적인 부분에서 뭐 나중에 이제 종목들은 선별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슈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선별되는 건 그 나중에 치더라도 어쨌든 호재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실제 진짜 투자를 할 때에 경협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인프라 건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EPS나 ROE에 관련돼 있는 실질적인 그 회사의 직접적인 그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 지금 핵을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사실 그 북한에서 핵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10개를 갖고 있는지 5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아마 넘겨줬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경제 체제 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부분인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자유왕래라든지 내지는 이제 경제 자본주의 어떤 그 물결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김정일 입장에서는 서서히 들어오는 게 좋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좀 싫어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살살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 던져주는 정도 저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보는 부분이니까 뭐 남북 경협도 들어가서 해서 사실 뭐 전체적으로 우리도 뭐 어떤 기회가 좀 있고 이렇게 됐으면은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어설픈 어떤 합의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판단하기 맞습니다.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핵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완전하게 그 북한이 빗장을 푼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그 원산 쪽에 지금 투자를 다 해가지고 이번에 건국 기념일인가 뭔가 행사를 못할 정도로 해서 돈이 딸린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막혀 있는 경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이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그쪽도 막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조금 풀어가지고 내년도 대선을 넘어가는 이런 내용들이고 제가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우스웠던 얘기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북한하고 전쟁 일어날 뻔했는데 그걸 갖다 안 했다는 거 솔직히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인식 차이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보면은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건데요. 만약에 거기에서 기대감이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뭐 ICBM 폐기 정도고 원래적으로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핵무기 만든 거에 대해서는 폐기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차가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조금 좀 더 능동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은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후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북핵에 대한 완벽한 폐기 뭐 여기까지 나갈지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굳이 저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갖고 있을 이유는 없고 협상의 수단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어쨌든 북한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트럼프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연 거거든요. 베트남 하노이 뭐 다낭이든 하노이든 지금 뭐 다낭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경제 발전의 속도 이런 부분을 봐라라는 얘기죠. 거기에 그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 이 부분을 니네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이 크겠죠.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가려지지 않았어요. 알맹이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뭐 현대가 다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요.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분류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분류해 놓은 부분에서 핵심적인 종목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는 부분 그리고 경업에 대한 부분을 했었던 그런 회사가 어떤 건가 그리고 그 회사가 북한 이외의 인프라 건설 이외에도 해외 수주가 얼마만큼 되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대장주인 그 현대건설 저는 현대가의 현대건설이 뭐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그 핵심적으로 뭐 ROE나 아니면 EPS가 늘 수 있는 그 여건에 있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협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거기에 관련돼서 실제 그 회사의 그 기업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알맹이 골라내기 그런 그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 기대감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식시장 안에서 알맹이를 골라낼 수 있는 여건을 찾는 것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섹터별로 이렇게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어떤 섹터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그 순서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인프라 건설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뭐 도로 건설이나 여러 가지 뭐 항만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실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3년 정도 미루어졌던 경협 개성공단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이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여건들 또 당연히 뭐 현대 그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 뭐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금강산에서 뭐 그 회의를 한다 뭐 그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연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 측면을 훨씬 더 크게 놓고 보는 그런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현대건설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 1차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종목은 현대건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은 인프라 관련주들부터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나와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개성공단 좀 열어달라 돈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좀 열어달라 이런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이 직접 이제 북한 쪽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 돈줄을 쥐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돈줄을 안 쥐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다 넘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일부 이제 가동 재개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관련주들하고 관광 관련주 쪽은 어저께도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를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남북주들이 사실 아침 떴다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빠졌었거든요. 네. 빠졌었는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일 날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는데 혹시 본다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 정도 저는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문자가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신학수 대표님께서 네. 현대건설 관심 종목으로 봐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남북 경협에 관련돼 있는 북한의 인프라 건설 이외에도요. 현대건설은 정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사우디 쪽 아니면 그 중동 지역의 가스전 이쪽이 이제 가스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스전 관련돼 있는 부분의 수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수익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특히 이제 아람코사가 발주를 하는 180조 원의 가스전 이게 10년 동안 아마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부만 뜯어와도 진짜 수주만 해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드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얘네도 가스전을 투자를 해요. 가스전 투자를 한 6개의 그 프로젝트로 수주를 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인공섬 6개를 연결하는 간척 사업이에요. 현대건설 하면 간척 사업이죠. 간척 사업에 또 특히 이슈가 그러니까 특화가 돼 있는 현대건설이 아마 여기에 관련되는 11조 원에 해당하는 1차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를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이 북한 관련돼 있는 이슈까지 부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의 매물벽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7만 원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북한 관련돼 있는 이슈 그리고 2월 말 정도에 나오는 남북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협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실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재 가치에 의해서 부양될 수 있는 여건의 종목. 그래서 현대건설이 좋다. 저는 좀 중기적인 투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보다는 중기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동근 대표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현대엘리베이 있잖아요. 이 종목은 그렇다면 2차 북미 회담 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르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양봉 눌렀죠. 안 그러면 양봉 안 누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 테마주들하고 보시면은요. 아까 기업의 가치라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금 이미 그 이상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째 앞에 걸 다 끌어당겨서 가고 있거든요. 작년 때 6.12 정상회담 나왔을 때 합의문 작성하는 도장 찍는 순간 폭락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금씩 경계를 하고 있고 현대엘리베이가 오늘 약간 이제 강보합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왔던 이유가 앞서 이제 20주년 행사 그것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당시로 조금 차익 실현도 좀 해보시고 그 위에 또 이제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